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14학년도 1학기 학부모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또 선생님들께서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례부터 하겠습니다. 네, 내빈 여러분과 그다음에 교직원 여러분께서는 국기에 대해서 경례를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입생 부모님들께서는 입학식 때 또 교장선생님 뵀을 테고요. 재학생 부모님께서도 뵀을 텐데 교장선생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직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듣기로는 한 80분 정도 오시는 걸로 아는데 조금 100분 정도. 네. 그리고 1, 2, 3학년 다 오신 걸로 맞죠? 네, 3학년만 오신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무장님한테 그 학부모님들은 교장한테 뭘 듣고 싶어 하실까 그때 굉장히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별로 저한테는 기대하시는 말이 없다라고 들리고 끝나고 빨리 이제 담임 선생님들하고 만나서 많은 또 질문과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오셨으니까 간략하게 좀 그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가 어떤지에 대해서 다 들으신 얘기겠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어제 그 이제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 혁파라고 그럴까 뭐 규제 없애는 그런 관련 끝장 토론하는 것도 보셨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일자리라는 것이 그러면서 대통령이 하신 말 중에 뭐라 그랬냐면 규제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못 해가지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건 죄악이다. 사실 굉장히 센 말이거든요. 근데 말만 셌지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고 좀 보고 오늘 아침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어제 그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청년들 일자리가 과연 나오겠는가? 저는 오죽 답답하면 했을까 하는 동정심은 있을지언정 별로 신뢰가 되진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뭘 해가지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경제 규모도 아니고요. 이제는 민간 기업들이 좌지우지합니다. 사실은 그거 바라보면서 민간 기업들이 볼 때는 그냥 열심히 한다. 또 이제 선거 다가오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그거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저희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일자리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사회 문제이고 중요한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고용률이 좀 늘어났다 그러지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질로 따져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대학에 있었지만은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 요새 보면은 우리나라는 현장에서는 이공계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원하는데 대부분 대학들이 전부 돈벌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칠판만 있으면 되는 문과대학. 저도 사회과학대학에 있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고등교육기관에서 내보내는 인력과 기업이 쓰고자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규제나 이런 걸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 물론 해야 되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일자리가 많은데 쓸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뭐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지금 새롭게 했는데 소프트웨어 인력이라든가 어쩌면 인도에서 사람을 수입해야 될 정도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없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무슨 규제나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가장 큰 일자리 창출은 학교 교육이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 키워내는 게 일자리 창출이지 다른 데 가서 무슨 해법이 나오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가적으로도 우리와 같은 특성화고등학교의 역할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지금 뭐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들으시겠지만은 특성화고등학교에 국가가 엄청난 지원을 합니다. 또 그 중에서도 그게 또 그냥 일괄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경쟁을 통해서 선발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시행하고 있고 또 할 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가 우수학교로 뭐 국제화 부분이라든가 취업 부분이라든가 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 같아서 멋쩍지만 부모님들이 아셔야 될 거로 생각돼서 하는 겁니다. 특히 저희 분야는 요새 스마트폰 안 가지신 분이 없고 모든 게 이제 스마트폰 중심으로 돼가고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자동차도 어떻습니까? 이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가는 시대로 가면서 자동차 안에서 이제 아이폰 선전 같은 거 보세요. 카플레이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뭐라 그럴까, 차 안에서 어떻게 즐겁게 하느냐, 어떻게 통신하고 이게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가 이제는 중공업이 아니라 IT 산업화하고 있어요. 또 요새 큰 화두가 웨어러블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입고 다니는 시대. 또 사물 인터넷 그래가지고 냉장고다 모든 것들이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과가 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컴퓨팅이 없이는 되는, 뭐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의존도가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와 관련된 보안의 문제라든가 또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앱 개발이라든가, 그런데 이게 IT에만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IT 기술도 알아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까? 저는 모델로 삼는 게 애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시면 제가 애플 뭐 선전하자는 게 아니라 애플의 정신과 애플의 철학이 바로 우리 정신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기기를 파는 게 아니라 애플이 성공하는 게 뭐예요? 뭐가 삶에 의미를 줄까? 삶에 감동을 줄까? 그게 바로 우리 학교가 하고 있는 디지털리 유얼스라는 말 속에는 사람을 위한, 또 정말 사람을 감동시키는, 또 즐겁게 해주는 그런 기술. 그러니까 이게 인문학적이고 사회적인 따뜻한 마음과 이런 차가운 그런 IT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접목해야지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입학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굳이 분류하자면은 공고고 IT 관련된 학교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중시하고 독서를 중시하고 또 토론 중시해서 학교가 사실은 와서 애들이 뭐가 정말 의미 있는 삶인가, 또 뭐 하나를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 동료들을 감동시키지, 또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하지, 다르게 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바로 그게 지금 국가적인 요소이고, 그런 사람만 있다면 얼마든지 지금 데려다 쓰겠다라는 기업들이, 대기업들이나 많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나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사명은 바로 그런 기업들이 볼 때 바로 이런 데 인재가 있었구나. 그거는 우리가 소문한 데도 이제 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고 아마 학생들의 이제 얘기를 들으셔도 알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일본에서 한 9분의 이렇게 산업 시찰을 하시는 그 분들이 오셔서 하면서 굉장히 아주 놀라고 가셨어요. 고등학교인데 자기네들 기준으로 보면 가리키는 내용이라든가 분위기는 무슨 어디 전문대학 같은, 직업 전문대학 같이 느껴졌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들의 표정이 굉장히 밝다. 근데 저는 그 원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길을 한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주인공이다. 네가 조연이나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서열에서 이렇게 몇 등 채워주는,
다른 인문계 학교는 전부 다 대학 가는 데 서열화에 이 몇 등에 밀려주는, 그거는 주인공이 아니죠. 저희는 다양하게 자기의 재능을 살려서 정말 주인공이 돼서 뭐랄까, 그게 바로 기쁨이고, 또 그렇게 될 때 그 기업에서도 쓸 수 있는 인재가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어떤 기본적인 그 철학이나 방향을 보시고, 또 제가 늘 말하지만은 우리가 이 교사는 정말 이거는 성직자와 마찬가지로 내 희생과 모든 것을 학생 중심으로 봐야 된다. 우리가 조금만 고생하면은 얘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걸 마다한다면 바로 그게 난 죄악이다. 그거 하라고 사실은 요즘에 교사들이 고생한다고 그러지만 제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만큼 교사들에 대해서 물론 존경심은 많이 떨어져 있지만은 여러 가지로 안정되고 뭐 조건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좋은 것만 생각하고 왜 그렇게 해줬는지를 잊어버린다면 바로 이게 죄악이다.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면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요즘에 소통 그러는데 좋은 학교를 만들려면 저희가 볼 때 못 보는 그런 것들을 부모님들은 또 아이들을 통해서 보니까 저한테 보내주시는 그 홈페이지에 보면 교장 선생님께라는 그 난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또 의견도 내주시고, 제가 또 많이 안 올려주셔서 제가 거꾸로 제가 생각하는 요즘 사회의 문제나 좋은 사설 이런 것들을 올리니까 적극적으로 뭐 카톡 하듯이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러면 제가 조그마한 거라도 다 합니다. 뭐 어떤 아이들은 뭐 밥을 적게 줘서 뭐 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오는데 사실 좀 창피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걔한테는 그게 심각한 문제니까 제가 열심히 답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야, 얘가 학생인가 할 정도로 엄청나게 진짜 어른스러운 제안과 이런 거 볼 때 제가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부모님들은 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방문도 안 해주시고. 그래서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시지 못했지만 오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이거 우리가 생방송으로 다 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학교 얼마나 되는지 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생방송으로 못 보시는 분을 위해서도 오늘 한 것을 바로 유튜브에 올려서 못 오신 분들도 학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시고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응원도 해주시고, 또 우리가 못 보는 것도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정말 저는 좋은 학교가 아니라 위대한 학교를 만들 수 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자세와 생각에 단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기대를 갖고 또 신뢰 갖고 또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교장 선생님이 그 열정이 정말 남다르셔가지고요. 아이들 사랑도 그렇고 저희가 엄청 많이 그 배우고 또 같이 발맞춰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고요. 혹시 오늘 저희 학교 처음 오시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아 주실래요? 처음 오시는 분들. 그럼 내려주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별로 많지는 않으신 것 같고, 1학년이 어느 쪽에 계시죠? 네. 1학년 학부형님들은 입학식 때는 잠깐 오셨었겠지만 학교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저희 학교에서 진행하는 거를 전반적으로 제가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저희 학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거를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부모님들 혼란스러우실 것 같고, 제가 큰 틀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수년간 저희 그 신입생 학생들 중학교 내신 성적을 한번 저희가 통계를 잡아봤습니다. 그랬더니 68.7 이렇게 해서 올해는 평균 내신이 33%입니다. 그러니까 33%면 어느 정도인지 높은지 감이 오시죠. 그래서 인문계는 다양하잖아요. 중학교 내신이 0%부터 100%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제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맞출 수가 없대요. 잘하는 애 맞추면 다 자도 내버려 둬야 되고, 그래서 고민이 많은데 저희는
33% 전후에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문제되는 학생들이 전혀 없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생각이 예전에 특성하고 실업계고 하면 공부 못하고 집 어렵고 이런 애들이 가던 거 생각하시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고 싶어서 지금 저희 빈 자리 대기하고 있는 전학 오겠다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률을 한번 보면 저희가 2008년까지는 거의 80% 대학 진학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저도 이제 담임을 하면 고3 담임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취업 나간 데를 가보니까 가서 애들이 노가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용산 전자상가 가갖고 그 박스 날라서 그 택배 실어주는 그런 것만 하고 있는 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 절대로 안 보내겠다. 그래서 저도 담임하면서 대학에 올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반 그 32명 중에 인서울 4년제 대학을 22명 보낸 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많이 가니까 또 입소문이 나더라고요. 야, 저 학교 가니까 중학교 내신이 80%인데도 세종대학 갔대. 막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서 저희가 이제 뭐 취업 때문만은 아니고 입소문이 나서 그 좋은 학생들이 소문 타고 많이 온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정책적으로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나라에서 바꿨죠. 특성화 고등학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부 아이들 등록금 안 내고 다니잖아요. 나라에서 그 전부 장학금 주는 거거든요. 엄청나잖아요.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졸업하고 사회에 갈 수 있게 가르쳐야지 왜 전부 대학만 보내냐. 그러면서 그래도 저는 니네 그래라 나는 그래도 내 새끼들 대학 보낼 거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한 3년 전부터 정말 좋은 자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이제 나라에서 압력을 주는 거죠. 대기업 니네 신입사원 중에서 몇 프로는 특성화 고등학교들 뽑아라. 공기업 아까 요셉이 얘기했지만 니네도 공무원 몇 프로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뽑아라. 이러다 보니까 정말 좋은 자리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아들만 드리라고 그랬는데 우리 큰아들이 올해 대학을 졸업했는데 지금 놀고 있어요. 서울에 있는 그래도 이름 되면 알만한 대학을 나왔는데도 또 집단에는 경제학을 공부한다 그래서요. 경제학 걔 고등학교 때 정말 장난 아니었죠. 영어하고 수학하고 과외 100만 원씩 월 200만 원 3년 시켜서 그나마 그 대학을 보냈는데 지금 아주 백수 생활을 즐기고 계십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좋은 자리에 나오다 보니까 취업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저도 마음을 바꾸고 특성화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마인드를 바꾸고 그러면서 옛날엔 그랬거든요. 우리 아들 고등학교 갈 때까지만 해도 말로는 특성화가 좋대 그렇지만 내 아들은 인문계 보냈거든요. 이제는 특성화 선생님들 자기 아들 딸들 다 특성화 보내는 선생님들 되게 많아요. 그만큼 이제 흐름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렇게 올해 71.6%로 아까 요셉이가 지 주변에 놀고 있는 애가 없다고 했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저희는 진로 찾아서 진학하는 아이들 한 20-30% 그다음에 취업 이렇게 해서 다 지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실태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 나온 김에 또 제가 자주 잊어먹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또 우리나라가 학벌이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했다.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재직자 특별전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직자 특별전형은 뭐냐? 그 업종에 3년간 취업을 해 있으면 수능 시험 안 보고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재직자 특별전형에 내는 서류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하나, 고등학교 학교장 추천서 하나, 그러니까 3년 직장 다닌 후에 그 직장에서 추천서 하나, 학교장 추천서하고 직장 추천서 웬만하면 다 써주잖아요. 그 3개 서류만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대충 지금은 아직은 미달 사태예요. 올해도 강원대학교 그 재직자 전형 미달이라고 제발 좀 보내달라 그러는데 아직 사회에 나가서 3년간 이거 준비해서 있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 미달 사태인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이제 정보를 하니까 많이 할 거고요. 저희 학교 학생들도 졸업할 때 제발 거기서 주저앉지 마라. 많이 독려를 합니다. 3년 후에 재직자 전형으로 가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다 또 나중에 그 원망을 들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통계는 그 고려대학교 같은 데가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한 120명 뽑는데요. 고등학교 내신이 한 30% 이내에 들면 고대 정도 갈 수 있고요. 지금 막바로 졸업하고 고대 가려고 그러면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근데 이제 재직자 전형은 그 정도로 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직자 전형으로 고등학교 성적 관리가 중요하긴 중요하죠. 한 60% 이내 들으면
서울 시내에 있는 좀 이름 되면 알만한 대학들 재직자 전형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자 전형을 학교에서 각 대학에서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재직자 특별 전형은 정원 외입니다. 정원 외라는 건 뭐죠? 그 수업료 받아서 자기들이 그냥 쓸 수 있는 과외돈이에요. 그리고 지금 각 대학에서 막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그 자제분들이 졸업하고 3년 후에 갈 때는 훨씬 많은 대학이 실시할 거고, 지금도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대학이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규모는 한 뭐 100명, 큰 학교들은 150명 뭐 그 정도 뽑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늘어날 거라는 거, 그거 대비해서 아이들 성적 관리라도 좀 잘 시켜주셔서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너무 성적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아들 고3 때요, 제가 원형 탈모가 생겼어요. 둘이 천적이에요. 딱 컴퓨터에 앉아 있으면 나는 막 머리가 도는 거예요. 눈이 딱 마주치면 스파크가 바다닥 진짜로. 그 문 탁 닫고 지방에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원형 탈모가 생겼다 그랬더니 자기가 이상한 게 아니라 엄마가 이상하다고. 그 대학 가고 나니까 이제 뭐 또 관계가 다시 회복되긴 하던데, 조금 지나보고 나니까 그거는 너무 성적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잘 돌아가죠. 예. 저희가 하는 사업이 엄청 많아요. 이거 뭐 다 소개해드려서 기억하실 수도 없지만 좀 하나 큰 거 알고 계실 거는, 옛날에는 교과분이 이런 데서 사업비를 학교별로 딱 나눠줬어요. 100개 학교 100만 원씩 뭐 이런 식으로 나눠줬어요. 그런데 한 6, 7년 전부터는 공모를 해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 현장학습 1억씩 한 학교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계획서를 써요. 계획서 어떻게 해서 우리 어떤 애들 보내겠다. 그러면 그 작년에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 전국의 특성화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한 350개 됩니다. 그중에 15학교 뽑았어요. 그중에 저희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1억 지원받아서 10명이 3개월간 인도에 가서 한 달은 어학연수를 했고, 2달은 L&T라는 회사에 직접 가서 인턴십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사업 많이 하는 학교가 없어요. 학교가 없는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 사업 중에서 이제 보면 저희가 이제 크게 이렇게 나눠서 컨버전스에서 저희가 전문 인력 양성하는 프로그램, 문예체 소양시키는 프로그램, 기초학력 신장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봤는데요. 영어 중점 창의 경영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거 25일 날 또 제가 회의를 가야 되는데, 서울시내 특성화고등학교는 저희하고 서울 영산고등학교하고 딱 두 군데만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5년 전에 5억을 받았어요. 5억 받아서 지금 영어 교실 기가 막히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아이들 그 아침마다 얘기 들으셨겠지만 아침마다 30분씩 아이들 독서를 합니다. 30분은 책 읽어서 뭐가 되겠어요. 하지만 책 읽는 습관을 가르치자 해서 제가 아침마다 그냥 닥달을 하면서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그 고등학생이 1년에 읽어야 될 그 필독량이 13권이래요. 그러니까 13권 이상은 읽어야 되는 걸 학교에서도 지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명 특허대회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직업 기초 능력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거는 저희가 1학년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창체 3시간 동안 오케스트라 아이들 지도합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첼로, 뭐 관악기, 현악기 뭐 두루두루 엄청 힘들죠. 선생님을 몇 사람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음악 선생님 혼자서 쫙 하면 되는데 종목별로 선생님 다 모셔야 돼요. 돈도 엄청 들고 수업 조정하기도 엄청 힘들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3년 전에 교장 선생님이 이걸 시작하실 때 우리가 비웃었어요. 학교 돈으로 악기를 8천만 원어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야? 막 우리끼리 잘못된 거 아니야?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애들이 정말 3월 달부터 해서 11월 달까지 하니까 지들끼리 연주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정기 연주회 지금 2번 했고 올해 하면 이제 3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학부형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자치법정,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요즘 아이들이 되게 이기적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에서 잘된 사람은 남한테 베푸는 사람이 잘 돼요. 그래서 이타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 많이 노력합니다.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선생님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헌신해라 하면서 아이들한테도 그런 걸 가르쳐서, 그 대표적인 봉사활동 중에 그 저희가 이제 컴패션하고 연결을 해서 한 학급이 외국의 한 아동을 후원을 합니다. 45,000원. 저도 개인적으로도 몇 명 하고 있는데요. 45,000원. 그다음에 그 아이의 생일하고 크리스마스가 있는 날은 55,000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한 2,000원씩 이렇게 걷어서 하면, 처음에 1학년들은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좀 하다 보면 걔네들이 편지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저도 그 아들만 둘이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저도 그 후원을 하는데 계속 저는 아들만 주더라고요. 딸을 좀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형식적인 봉사활동이 아니고 그 사회나 대학에서 인정하는 봉사활동은 뭐 어디 가서 뭐 휴지 줍기, 뭐 일손 돕기 이런 거는 별로 효과가 없고요. 실제로 장애아들을 뭐 왔다든가 정기적으로 어느 시설을 뭐 2달에 한 번씩 간다든가 이런 거를 많이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근데 학교에서 한꺼번에 학년별로 움직일 때는 이렇게 많이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뭐 장애시설 같은 데도 키케야 20-30명. 그래서 작년부터 학급별로 이틀을 저희가 잡아서 봉사활동을 학급별로 갑니다. 그래서 작년을 제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담임 선생님들이 정말 잘 잡으셨어요. 장애시설 같은데 뭐 꽃동네 같은데 이런 데 잡은 학급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부터 선생님들 독려해서 봉사활동 지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저희가 제일 큰 사업 중에 중소기업청 특수하고 인력 양성 사업을 하는데 여기서 해마다 한 2억 정도 지원 받습니다. 2억을 받기 위해서 몇 명이 얼마나 피 튀기게 고생하는지 아시겠죠? 이 남의 돈 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1원이라도 차이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정산해야 되고요. 계획서도 우리 그래서 저도 겨울방학 거의 없습니다. 겨울방학 계속 학교 나와서 이런 공모전 계획서 쓰느라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현장학습 작년에 인도로 갔고 평가가 좋아서 올해도 인도로 다시 계획서를 내려고 하는데 15학교분이 안 주니까 니네 한 번 했는데 또 하려고 좀 이런 뉘앙스를 받아서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업기능 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교과부에서 이거는 진행하는 사업인데 여기서도 사업비가 한 5천에서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기술사관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2학년, 3학년부터 청강문화산업대하고 연결을 해서 거기서 니네 이런 거를 교육과정을 가르쳐서 보내라. 그럼 저희가 방과 후에 가르쳐서 청강문화산업대학 보내면 거기서 청강문화산업대 2년을 다니고 책임지고 취업시켜주는 그런 그 루트인데 이것도 연간 사업비가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창업 비주클 요거는 얼마 안 되는데 1,600만 원 뭐 요 정도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데 학생들은 잘 몰라요. 그럼 이 사업비라는 거는 뭐 학교 기재재를 사거나 시설을 사거나 이런 데는 쓸 수 없게 돼 있어요.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과 후에 애들이 악기를 배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한 5명 정도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만 원, 20만 원 내야 되는데 본인 부담은 한 5만 원. 나머지는 이런 사업비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다음에 자격증반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1학년들은 작년에도 의무적으로 했고 올해 1학년도 의무적으로 자격증반을 일주일에 2번 하고 방과 후에 하는데 이렇게 강제로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강제로 해서 자격증 하나 따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자격증반도 그 돈 내야 되잖아요. 방과 후비 3분의 1뿐이 안 내요. 나머지 이런 사업비에서 다 지원을 하고요. 또 아이들 뭐 3학년들 취업 캠프를 간다. 그러면 23만 원인데 10만 원은 학교 이런 데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10만 원이면 150명이면 1,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업비 따다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학년 올라가면 본인이 원하는 취업이 어느 분야냐. 그다음에 말해 가면 그런데 실제로 취업된 건 어떠냐. 저희가 이렇게 분석도 해보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다른 학교하고 다른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선택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지가 지금 한 4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서 우수 사례로 해갖고 다른 학교도 이제 이렇게 많이 따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게임과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게임과가 1학년 때 게임 그래픽, 프로그래밍, 3D 영상 제작을 4시간씩 다 배워요. 예전에는 이렇게 해갖고 3년간 4시간씩 다 계속 배웠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죽도 밥도 안 되더라고요. 사회 나가서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꾼 게 1학년 때는 요 전공 과목을 다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분야, 나는 그래픽을 하겠다. 나는 프로그래밍을 하겠다.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면 2, 3학년에 30단위를 그것만 계속 합니다. 2학년 1학기 때 요 과정 조금 잘하면 2학년 2학기 때 요거 3학년 이렇게 연계하니까 아이들이 졸업할 때 거의 전문대학 수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다른 대학하고 다른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물론 뭐 일반 교과목 반드시 그 이수해야 되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뭐 사업 얘기니까 요거는 뭐 크게 와닿으시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이들 졸업할 때까지 취업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해서 5단계로
엑츠 5.0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미래를 내다보는 상상력을 아이들한테 키워주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자기 주도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고 기본적 소양 능력을 갖고 자신의 가치를 회복하는 자아 형성 요 단계를 거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교장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이요. 교육은 난리지가 아니라 행동이다. 뭐를 아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해보느냐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거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한테 많은 걸 해보게 시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이 중에도 아마 계실 거고요. 저희 학교 오려고 저희 학교도 분야감 특이하니까 뭐 중학교 때부터 별로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 입학 문의가 뭐 저는 중1인데 그 학교 가려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보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중3들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게임 개발, 해킹 보안 예비학교 여름방학 때, 그다음에 그래픽 앱 개발 공모전, 그다음에 1층에 항상 우리 아이들이 만든 게임 같은 거 전시해놓고 언제든지 와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고요. 유비과 작품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데 참여했던 학생들은 나중에 이제 성적이 조금 안 될 때 특별 전형일 때 가산점을 아마 이 중에도 계실걸요. 가산점을 좀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1학년들은 이런 프로그램 뭐 선치어 후진학도 설명을 하고 지난번에 아이들 표준화 심리검사 지난주 수요일 날 엊그저께 했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영 체험을 보냈었는데 작년에 회사에서 병영 체험 학교에서 하는 건 전부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돼요.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된 것만 인정을 해요. 회사고 대학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기록이 되면 유리한 것만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병영 체험을 기록을 하니까 회사들이 되게 좋아해요. 얘들이 조금 인간성이 됐겠네 막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학교에서 한 1,500만 원씩 투자해서 했는데 작년에 사고가 났잖아요. 대천에서 그 사고가 나서 올해 진행하려고 알아다 보니까 병영 체험하는 업체들이 다 문 닫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부득이 1학년 수련회로 대체해서 수련회를 갑니다. 이런 걸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저는 이 그림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요. 여기서 아이들이 이렇게 연주회도 하거든요. 그럼 정말 좋고 많이 대견해요. 정말 눈물이 날라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2학년들은 또 이런 거를 많이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모의 면접 때 이력서 자기소개 작성하기 이런 공모전도 하고 있고 우리 내일 모레 그 지금 포스터 만들고 있는데요. 그 교내 사장되기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했더니 해외여행이래. 1등은 해외 연수. 그다음 좋아하는 게 뭐냐 하니까 아이패드래요. 좋아. 2등은 아이패드 2명. 그래서 한 지금 한 400만 원 걸고 지금 교내 대회 합니다. 그래서 그 교내 대회 해서 10작품 되면 이게 또 서울시에서도 진행해요. 그 상 받은 10명은 작품을 글로 서울시에는 상장뿐이 안 줘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줘요. 상장만 주는데 이제 학교에서 이번에 이렇게 이제 빵빵하게 상금 걸고 진행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인증제, 영어 인증제, 독서 인증제 이런 인증제를 합니다. 프로그래밍 인증제, 영어 인증제는 기말고사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시험을 봐요. 그래서 1학년은 이 정도는 이수를 해야 된다. 떨어지면 또 봐. 붙을 때까지 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인증제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요. 제가 가뜩이나 목소리가 안 좋은데 감기까지 걸려갖고요. 이제 3학년은 저희가 이 IT 쪽이 잘 아시겠지만 영어 졸업을 해서도 영어하고 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어를 많이 강화시키고 교육을 하고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 제가 요 말씀만 드릴게요. 취업 맞춤반하고 1팀 1기업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1팀 1기업은 저희가 작년엔 주로 게임 회사들이 요구해서 게임 회사하고 했는데요. 1년간 그 게임 회사에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방과 후에 가서 실무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받고 또 일부 배우고 우리 학교에서 특강해주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1팀 1기업 프로그램이고요. 이제 취업 맞춤반은 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따님이 아니고 아드님이신 분 진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취업 맞춤반은 3학년 이제 다음 주에 나갈 겁니다. 3학년 올라가면 취업 맞춤반 희망자를 받습니다. 희망자를 받아서 또 저희가 회사를 연계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하고 직접 연계를 하면 150시간 여름방학 때 빡시게 나와서 회사마다 다르잖아요. 우리 회사엔 이런 걸 가르쳐서 내보내세요. 우리 회사엔 이런 걸 가르쳐서 내보내세요. 그걸 전부 회사에다 직무 분석을 받아서 선생님들이 전부 150시간 교육을 시키고
3학년 9월 1일자로 그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면 32개월 근무를 하면 군대 갔다 온 걸로 병역 면제를 해주는 겁니다. 병역 특례인데요. 이게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있을 때는 대학교 대상으로 있었거든요. 맨 처음에 나온 게 우리나라 한 16, 7년 전에 IT 강국으로 막 성장할 때 머리 좋은 컴퓨터 공학과 애들이 딱 되면 2학년 되면 군대를 가야 되니까 그런 애들을 살려주자 해서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데 우수한 대학교 아이들, 우수한 그 아이들이 그 정보통신 IT 쪽 회사에 가 있으면 군대 갔다 온 걸로 인정을 해주는 제도였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나라에서 특성화 고등학교를 살리자.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 이게 내려온 거예요. 몇 년 지속될지 모르겠어요. 2015년까지는 확실히 된다는데 그 이후에는 뭐 인원 수급을 상황을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군대 갔다 오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걸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3월 말에 그 가정통신부 내무부에서 희망자를 받으면 작년에 68명이 희망을 해갔고요. 회사가 25개 회사를 저희가 선택을 해서 그 사장님들이 오셔서 면접 보는 데도 있고 아이들이 사실은 그 회사 우리 가길 원합니다. 가서 회사가 어떤지 직접 보고 해야지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무슨 나중에 되고 나니까 회사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접 면접 보고 고르는데 우리 아이들이 참 순진해요. 그 너 면접 다 교육을 시켜서 보내거든요. 너 면접 볼 때 이제 물어본대요. 너 왜 우리 학교 우리 회사에 왔니? 그럼 저는 뭐 이 회사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가래서요. 너 언제까지 있을 거니? 32개월 병역 특례 받을 때까지요. 아주 순진해가지고 막 저도 진짜 기절할 정도인데 그런 거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데도 애들이 참 좋게 보면 순진하고 어리버물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면접이라는 분위기가 되게 쫄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3학년 담임할 때 제가 똑같이 합니다. 다 가서 문 열고 들어오는 것부터 딱 다리 꼬고 앉아갖고 인사하는 거 다 시켜보고 가는 거 하고 그냥 가서 하는 거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그 외부의 인사 과장님들을 모셔다가 3학년들 이 모의 면접 대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진짜 쫄아요. 이빨 다 부닥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전에 가면 얼마나 저거 하겠어요. 그래서 제 마음은 애들 면접 보러 갈 때마다 내가 데리고 가고 싶은데 또 제가 몸이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제도도 있다는 거 부모님들 아이들 진로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졸업하면 끝이잖아요, 애들이요. 근데 이제 졸업하면 끝나지 않으려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요즘 애들은 휴대폰 번호 왜 이렇게 자주 바꿔요? 졸업하고 전화하려고 하면 바뀌었어. 그래서 아이들 졸업한 다음에도 저희가 추수 지도를 계속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선취업 후진학도 지금 제가 머릿속에 다 깨고 있는 애가 하나 있어요. 졸업한 지 2년 됐는데 그 스카우트라는 프로그램 텔레비전에서 보시죠. 거기 나왔던 아이인데 거기서 이스트 소프트사 발음이 이상해. 그 알집 만든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컴퓨터 회사인데요. 그 스카우트에서 스카우트 돼가지고 거기를 들어갔어요. 그게 연봉이 3천이에요. 대학 나오는 애들 뭐 부럽지 않. 근데 그 회사에서 고졸자는 자기 하나예요. 처음 뽑은 거예요, 걔도요. 그래서 갔는데 막 너무 이뻐한대요. 그래서 야, 넌 무조건 가서 청소부터 해. 막 이제 그래서 보냈거든요. 휴지부터 줍고 휴지통 선배님들 거 비우고. 선생님 일하는 아줌마들이 다 있어요. 근데 네가 솔선수범해서 하라고 막 그래서 보냈는데 너무 이뻐한대요. 너무 이뻐하고 잘하고 돈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제가 걔한테 압력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너는 모델 케이스야. 너 거기 3년 있다가 고대 가야 돼. 걔는 충분히 가거든요. 내신도 괜찮기 때문에. 그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카톡 보니까 군대 간다네요. 군대 가면 또 제 계획이 2년 더 연기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성과 관리가 엄청나게 그 빡신 학교라는 거. 부모님들은 행복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 선생님들은 불행해요. 교장 선생님이 하도 갈구셔갖고요. 나쁜 말로 속된 말로. 저희 지금 뭐 하냐 하면요. 교과별로 교장 선생님 모시고 저는 과학 선생님입니다. 이번 과학을 1학기 동안 가르치면 애들이 이러한 건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걸 학년 초에 다 내야 돼요. 그래서 학기 말에 그걸 검사하셔요. 그걸 보시고 수업에 들어가서 너 이거 할 수 있어? 너 해봐 막 시켜요. 선생님들 죽을 맛이죠. 근데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좀 힘들긴 하지만 뭐 겸사겸사 되고 있고 아까 그 취업 맞춤반을 작년에 하면서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저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는 게 막연하잖아요.
프로그래밍도 뭘 가르쳐서 내보내야 되는지. 근데 회사하고 직접 연결이 되다 보니까 아 진짜 이런 분야에 보내려면 이거를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게 방향이 감이 탁 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그 직무 분석 하나 하려면 한 10번씩 통화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 인사 담당자하고. 그렇지만 저희가 회사에서 요구하는 거를 직접 아이들 교육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늘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면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수지도 이렇게 작년에도 하고 있었고요. 이거는 사실은 어저께 특성하고 마스터고 그 교감 연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학교 우수하다고 우수 사례 발표하라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만들어서 발표했던 자료 더 자세한 거 제가 갖고 있는데 10분간만 하라 그래갖고 어떻게 짧게 요약했던 거 그 자료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그 말씀을 드릴 거는 저희 아이들이 나가보면 인건비가 되게 싸요. 월급 한 뭐 110, 120, 150 그 사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만족도는 되게 높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아이들 진로 때문에 많이 다른 회사 기업에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넥슨이라는 게임 회사 다 아시죠? 우리나라 제일 큰 넥슨, 제가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 들어가서 신입사원 모집 요강 자격을 한번 보세요. 옛날엔 그랬거든요. 뭐랬더라 씨뿔뿔을 하고 뭐를 한 뭐 4년제 정규 컴퓨터 공학과 출신자 뭐를 한 뭐 되게 복잡했거든요. 지금은 들어가 보시면 딱 한 줄 있어요. 경력 3년 같은 계통 경력 3년 이상자. 그것뿐이 없어요. 아이들도 다 알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은 인건비를 조금 받고 자기가 다니지만 정말 좀 2, 3년 잘 배워서 그런 대로 업될 수 있고요. 서울여상은 맨날 자랑하거든요. 이렇게 모임에 가면 걔네들은 뭐 중학교 내신 40% 이내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증권사 자격증을 따서 뭐 연봉 2,400 받고 뭐 막 자랑해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우리도 아까 말한 그렇게 개발하는 아이들은 되게 세요.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좀 임금이 많이 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1년, 2년 하면 뭐 이렇게 호봉 오르듯이 1년에 10만 원씩 오르는 게 아니고요. 좀 인정받으면 월급이 팡팡 뛰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알기 때문에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도 또 우리 교장 선생님은 더 애들이 이렇게 싸게 받고 보내면 안 된다고 찾으라는데 제가 뭐 게임 회사를 차릴 수도 없고 그래서 올해는 좀 질 높은데 아이들을 좀 더 좀 풍요롭게 돈을 줄 수 있는데 이런데 개발을 하려고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그냥 드릴 말씀은 많은데 시간은 빠듯하고 해서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거 질문 있으시면 잠깐 질문 받겠습니다. 이 질문을 안 하는 건 두 종류예요. 제가 너무 잘했거나 아니면 뭐가 뭔지 몰라서. 근데 제가 지난번에 감동을 받았는데 올해 1학년이 12월 달에 예비 소집에 왔었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이제 착 설명을 했는데요. 전 지나가는 말로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20명이 손 들어갖고 질문 시간만 한 50분 했다니까요. 어머님들보다 애들이 훨씬 나은 것 같아.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부모님들이 저도 그렇고 사느라고 바빠서 아이들 학교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저는 정말 존경스럽고 감사드리고요. 저희 학교 학부모님들이 잘 참석을 안 하셔요. 근데 부모님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줘야 아이들이 힘을 받아요. 어떤 애들 그러잖아요. 학부모 회의하는 거 엄마 오지 말라고 오면 나 학교 안 간다고 막 오는 거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이렇게 오셔서 여기 오신 분들은 대충 애들이 이제 앞이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는 게 감이 오시잖아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아이들한테 또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도 늘 그 후회되는 게 우리 아들 고등학교 시절에 그 피튀기는 전쟁을 할 게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줄 거라고 후회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잘 모르시니까 그러시겠지만 저는 충격받았는데 와서 아이가 성적이 좋았는데 담임을 할 때인데 중간고사에 2등을 했는데 기말고사에 10몇 등으로 떨어졌길래 물어보니까 일부러 공부를 안 했다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 2등해서 성적표 갖다 주니까 엄마가 야 네가 2등 할 거니까 2등 할 정도면 그 학교 알만하다 그랬대요. 그 다음부터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 말 한마디가 되게 소중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학교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아까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대로 그냥 네이버 들어가서 서울 디지텍 고등학교 누르면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거든요. 숙제를 말 나온 김에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무조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유 게시판에다 교감이라는 여자가 떠들었던 말 중에 이런 거는 좋았다, 이런 건 나빴다 한 글씩 달아주시고 대표로 한 번씩 우리 교장 선생님한테 하나씩 좀 부탁드릴게요. 그 게시판에 가보면요, 학부모 게시판이 있어요. 지금 없앴나? 몇 년 돼도 한 건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쪽팔려서 없앴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학부모님들 관심 많이 가지시고 홈페이지에다도 좀 답글도 주시고 학교에 전화해서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있으면 질타도 하시고, 왜냐하면 저희는 잘한다고 했는데 부모님 보시기엔 또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시정할 거고, 이렇게 저희는 한 학년이 150명뿐이 안 되는 소규모 학교입니다. 조그만 학교니까 큰 학교 같이 뭐 웅대하진 않지만 장점도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 다 꿰고 있어요. 얘는 집안이 어떻고 뭐를 잘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미 1학년 되면 얘는 대학 보내래, 얘는 어느 기통으로 취업시키래,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관심 가지시고 좀 자주 학교에 전화도 주시고 홈페이지에도 들러서 글도 남겨주시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질문 없으시니까 나중에라도 궁금한 거 생기시면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네. 큰일 날 뻔했네. 네. 네. 걔는 취업 맞춤반은 아니고요. 걔는 군대 문제는 아니고요. 걔는 그 이스트 소프트사는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은 취업 맞춤반이 안 돼요. 중소기업만 되고, 걔는 이제 대기업이라 어차피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 아이라 이제 도중에 군대를 갔다 오는 거예요. 추수지도는 저희가 이제 9월 1일부터 아이들이 현장 실습 가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그 회사를 가요. 가셔서 이 회사가 아이들한테 불편한 거 없이 하는지,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걸 회사하고 가서 멘티 역할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학부형님도 함께 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 나가 있는 학부형님하고 담임 선생님하고 같이 가서 직접 말씀 나누면, 학부형님들도 수수지도에서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때 되면 다 바빠, 아무도 안 하셔. 그래서 저는 머릿속에 성을 쌓아도 나중에 실제로 보면 잘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추수지도입니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아이들 고3 과정도 다 마치게 해봤는데 둘째를 한지 여기 들어왔는데요. 네. 굉장히 걱정되는 게 그 아이가 무슨 선택을 했든지 어떤 진로 적성, 그러니까 좀 과학적이라든 어떤 상담 전문가를 통해서 얘의 적성이 정말 이게 뭐냐라는 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여기 학교에 지금 정리가 되어 있나요? 네. 지난 수요일 날 2, 3교시에 1학년 검사했고요. 1학년은 이제 사실은 1학년 때는 얘가 뭘 할지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1학년은 수업을 어떻게, 얘가 어느 정도 수업에 전행되는지 이런 걸 검사하고요. 2학년 되면 어느 직업이 얘한테 맞는지 검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3학년 되면 그 직종에 가서 얘가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검사를 합니다. 홀랜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1, 2, 3학년 학년 초에 단계별로 표준화 심리 검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이번에 가이던스에 늘 의뢰해서 하는데 거기서 분석을 참 잘해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다 상담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취업 상담 선생님도 계시고요, 일반 상담 선생님도 계셔요. 그래서 아마 그런 아이들 진로 지도는 훨씬 다른 학교보다 체계적으로 돼 있을 겁니다. 게임과인가요, 유비과인가요? 유비과요. 유비과도 이제 요즘 애들 앱 개발, 사이버 해킹 보안 이런 거 뜨는 것만 자꾸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정보통신 쪽이 회사가 많고 탄탄한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아이들 저희가 연차별로 검사하니까 만약에 그 검사 나왔다고 하시면 담임 선생님하고도 통화를 해보시면 본인한테도 나눠주니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1학년인가요) 예. 저희가 이제 그 기능대회를 서울시 기능대회 해서 서울시에서 금운동 받은 학교들을 대상으로 전국 기능대회를 해서 전국에서 금운동 받은 아이들이 세계대회를 나가요. 근데 이제 그 기능반이 저희 학교에서 진행하는 거는 게임 제작 기능반이 있고요. 실제로 게임을 제작을 하면 그날 딱
문제를 주면 그런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프로그램 하는 아이하고 그래픽 하는 아이가 둘이 짝이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게임을 만들어서 시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 대회들이 있는데 지금 4종목을 저희가 출전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부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 게임 제작, 그다음에 3D 영상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웹 디자인 이렇게 4분야를 희망자들 뽑고, 희망자들 중에서 이제 그 동아리 선생님들하고 동아리 학생들이 그 공모해서 아마 면접하고 대충 시험 봐가지고 뽑은 것 같아요. 1학년 애들 미안해 죽겠어요. 어떤 애는 막 어느 날 막 울상이 돼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특기적 성뭐 어디 들어갔는데도 떨어지고, 어디도 면접 봤는데 떨어지고, 어디도 떨어지고 막 울라 그러더라고요. 아, 떨어져도 괜찮어. 저희 방학 때 또 해. 계속 이게 분기별로 모집하는 거거든요. 1기는 1학기 때, 2기는 여름방학, 3기는 2학기 때, 4기는 겨울방학 이렇게 모집하거든요. 그래서 애들 너무 낭망하지 말라고 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이상 설명 마치고 앞으로 그 많이 후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교감쌤 말씀 끝나셨고요. 저희가 또 교육청에서 학교 폭력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심각한, 또 우리 학교는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좀 심각하고 하니까 꼭 학부모님들 모시고 그거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간단하게 인성지도부장님이 생활지도하고 학교폭력 관련해 간단하게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총회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이제 요 드린 유인물 설명 좀 잠깐 드릴게요. 이따가요. 그러면 지금 까는 동안에 어머님들께서 지금 받으신 유인물을 작년에 책자로 드렸었는데 올해 책자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제가 좀 학기 초다 보니까 좀 준비가 미흡해서 2학기나 해서 좀 필요하신 거 더 해서 책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좀 좋은 글인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어머님들을 보면 저의 마음이 이 글과 너무 딱 같아서 우리 만남이 잠시 스쳐도 그냥 별 의미 없는 만남은 없는 것 같고 매우 소중하고 다 좋은 것 같아서 당신을 만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제목 붙였고요. 인성지도부장님 한 다음에 뒤에 있는 안내문 간단하게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학교 인성지도부장 강만입니다. 이렇게 지금 앉아 계신다는 게 상당히 불편하실 텐데 시간이 조금 우리 교감선생님이 조금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학교도 6년 있다가 여기 온 지 지금 18년차 됐고요. 그 다음에 담당 과목은 프로그래밍, 1학년 프로그래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학년, 3학년 사무관리 실무, 그 다음에 RFID 실습을 맡았는데 올해는 1학년을 맡게 됐습니다. 학교 폭력은 사실은 이게 뭐 애들끼리 벌어지는 거고 상당히 또 민감하게 많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우리 여기 나라님이신 박 대통령께서도 성폭력, 가정폭력, 그다음 학급 폭력, 그다음에 불량식품 처방 해가지고서 4대 목표로 아주 상당히 이렇게 좀 뿌리를 뽑겠다고 하는데, 저희 학교가 용산 경찰서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 담당 그 경찰관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여기다가 소개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학교에 와서 강당에서 전교생 대상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그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서, 다행하게도 뭐 여러 가지 관심도 그 학교 학생 질도 좋아졌지만 학교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작년에는 사실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수업 하고 나서 쉬는 시간 같은데 이렇게 좀 서로 뭐 이렇게 말다툼을 해서 좀 이렇게 끌려오는 경우는 있지만,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뭐 이렇게 좀 괴롭히거나 이러는 거는 없었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다른 동네 애들한테 돈도 많이 뺏기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요 근래에서는 사실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좀 한번 알아보고 다른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뭐 학부모님도, 저도 학부모 뭐 생활에서 지금 많이 벗어나서 지금 뭐 큰애가 지금 이제 30살이고 해서 아직 벗어났는데, 학교 폭력이라는 거는 학부모 더 잘 알아요. 그리고 특히 학교 폭력을 당하고 온 학생은
하는 행동도 틀리고 말도 틀리고 모든 게 다 틀립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맞벌이 하시는 분도 많지만 집에 왔을 때 학생의 그 얼굴, 그다음에 뭐 복장, 말투 이런 거를 보면은 그 학생이 그날 학교에서 재밌게 지냈는지 아니면 좀 뭔가 친구하고 다툼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그냥 덮어두면 안 돼요. 그냥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면은 뭐 이렇게 좀 잘 진행이 되고, 또 담임 선생님도 그냥 아마 좀 잘 진행이 되지만 그래도 이게 자꾸 쌓이면은 결국은 학생들은 나중에는 이제 그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더 걷잡을 수 없이 여러 가지 뭐 진료라든가 이런 걸 받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주 작은 거에 시작이 됐을 때는 바로 학교 연락을 좀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얘가 발생이 됐다. 그걸 꼭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그걸 해결을 해서 명랑한 학생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건 학교 폭력이라는 게 이겁니다. 뭐 폭행, 협박, 따돌림, 그래서 신체 정신상의 어떤 재산상의 어떤 그 피해를 입고요. 가해 학생이 만약에 이런 재산상의 피해를 줬을 때, 다시 말하면 병원비라든가 또는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그 핸드폰 아니면 노트북 이런 게 망가졌을 때는요, 100% 다 그 변상 조치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형사 입건까지 되는 굉장히 법이 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게 그 옛날하고는 저희 부모님들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다닐 때 이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폭행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그냥 뭐 피해자 가해자 분이 그냥 적당히 합의하면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벌은 벌대로 받고 합의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누가 가해가 되고 누가 피해가 다 똑같은,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 똑같은 피해를 입는다, 이렇게 보시면 또 되고요. 부모님들은 되게 그래요. 우리 아들이 집에서는 이렇게 착한데 설마 그런 애는 아니다. 대부분 다 그 말씀하십니다. 근데 집에서 있을 때와 또 학교 생활하고 그냥 틀리니까 잘 한번 행동이라도 이런 거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유형입니다. 학교 폭력의 유형: 신체, 언어, 따돌림, 사이버, 금품, 성폭력인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가끔 이게 사이버 폭력들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 너무나 핸드폰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요. 이게 옛날에 사진 한 장 찍어가지고 그거 빼려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가서 뭐 인화해야지 뭐 해서 했는데, 지금은 뭐 그냥 바로 찍어가지고 그걸 바로 뭐 그것도 그냥 뭐 주는 게 아니죠. 이상하게 또 모형을 만들어요. 젊은 사람을 뭐 나이 먹은 사람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변화시켜가지고 애들한테 놀리는 경우. 그래서 이게 사이버 폭력들이 상당히 요새는 많이 좀 늘어나는, 이것도 똑같이 다른 폭력처럼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좀 법이 엄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체 폭행인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뭐 장난 빙자 때리는 거, 그다음에 넘어뜨리는 거, 밀치는 거,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언어 폭력, 그다음에 말로써 이렇게 여러 가지, 특히 이제 그 부모님들 이렇게 좀 욕도를 이렇게 하는 애들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이게 좀 어떻게 해서 그걸 잘 아는지, 요새는 뭐 너무나 이 인터넷 이런 것들이 발달이 돼서 뭘 하는지 어떤 부모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괴롭힘입니다. 강제적으로 심부름. 저희는 그래서 어쨌든 매점에 같은 거 매점이 아래 지하 2층에 있는데요. 매점에 빵을 심부름 시키는 것도 학교 폭력으로 간주를 하고 절대로 하지 말아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뺏어 먹는 거는 뭐 당연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품 갈취. 이게 사실은 처음에 돈을 뺏어가는 건 없습니다. 이제 차비가 떨어졌거나 그래서 빌려간 다음에 주지 않는 경우, 한 5, 6년 전에는 게임기 같은 것도 많이 빌려가 가지고 뭐 2, 3일 동안 안 주고 이런 경우도 다 이제 금품 갈취 이렇게 송하는데, 이것도 지금은 뭐 거의 없어진 상태입니다. 사이버 폭력 금방 얘기했죠. 이렇게 뭐 핸드폰 가지고 또는 인터넷상으로 헛소문을 퍼뜨려서 본인한테는 아주 상당한 그런 그 힘이 좀 드는 경우입니다. 성폭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건 선생님 계셔서 학생들 대상으로 수시로 이거는 외부 강사를 통해서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뭐 세세한 내용들은 학생들한테는 이미 다 교육이 지금 되고 있다. 1년이면은 한 4번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이 왜 위험한가? 그건 당연한 얘기죠. 피해 학생한테는 치명적 상처를 남기고 결국은 자살로 이어지는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작은 것도 우리가 상당하게 좀
비중 있게 이렇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피해 학생인 경우는 뭐 좀 이런 경우죠. 갑자기 잘 다니는 학생이 학교를 가기 싫다든가 잠을 못 자고 뭐 이렇게 좀 뒤척인다든가 아니면은 뭐 누가 이렇게 화를 내서 한번 때리고 싶다 이런 말들을 할 때는 뭔가 학교에서 좀 당하는 느낌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인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라고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해 학생 경우는 뭐 당연하죠. 이거는 뭐 본인이 뭐 우쭐하는 마음에서 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가해 학생인 마음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좀 다스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변 친구들은 이제 뭐 그 학생한테 혹시 또 뭐 맞을까봐 담임한테 얘기 안 그러는데 저희는 그 한 학기에 한 번씩 무기명으로 그 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돈 문제, 그다음에 무슨 기기 문제 이런 거를 물품 같은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빌려주고 못 받았는지 아니면 피해를 입은 학생을 무기명으로 다 받아서 매같이 그 확인하니까 지금 크게 뭐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이분이 박사우 경장인데요. 용산서 담당 형사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렇게 정복을 입고 와서 우리 학생들한테 진지하게 많은 걸 얘기해 줬는데 학생들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새로 그 작년에 생긴 겁니다. 그 우리가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폭행이나 어떤 절도 이런 거를 해서 그 걸리면은 바로 이제 벌금을 내도 기록이 되는 것처럼 이게 그전에는 없었는데 작년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제 17조의 1호나 2호, 3호, 7호 같은 경우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날 뭐 2월 달에 졸업한다 그럼 졸업하는 날 바로 그 다음 삭제를 하게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 5, 5, 6호는 졸업한 날로부터 2년간은 기록을 남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마 그 사회생활 하면서 좀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지금 1호서부터 지금 우리가 쭉 있는 거는 다음 학생들한테 어떤 것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그와 같은 17조 행위에 해당되는지는 다 얘기를 좀 해서 진행 중에서 뭐 애들은 다 이미 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두서없이 지금 뭐 조금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지금 1차 그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를 합니다. 교육청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 가시면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제가 이제 가정통신문으로 그 학교 폭력에 관한 그 설문조사를 참여하게끔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우리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좀 적은지 작년에는 참여율이 거의 저조였고 학생들은 약 78% 정도 참여를 했고요. 학부모님들은 뭐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시면은 학생이 가정통신문 가져오고 그 얘기를 하면은 반드시 같이 좀 이렇게 인터넷 잘 다루지 못하시면은 학교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반드시 1차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 자녀가 안심하고 다니는지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거기에 그대로 뭐 당했는데 안 당했다고 쓰면 안 되고요. 또 안 당했는데 당했다고 써도 안 됩니다. 근데 학생들한테 하면은 장난 삼아서 안 당했는데 뭐 당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좀 많이 좀 비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판인데 어쨌든 꼭 좀 가시면은 학교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내용은 저희가 가정통신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저희가 좀 이따가 총회 진행될 건데요. 교감님께 제가 아까 10,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을 드리고 어머님들께 좀 힘드신데 상품을 많이 드리십사 했더니 2개만 쓰시고 3개는 안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 한 문제 제가 며칠 전인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라디오를 켜놓고 오는데 들었는데 이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그 인생의 무게가 몇 톤인지 아냐 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 처음 듣는데 말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넌센스더라고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생의 무게가 몇 톤일까 생각해보니까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도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1톤, 2톤, 10톤, 뭐 100톤 이러겠지만 몇 톤일까요? 정답. 어찌 이렇게 저가 들은 라디오를 같이 들으셨나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저도 마라톤이라 그래서 인생을 길게 가야 되니까 장기 레이스니까 이렇게 길게 지구력을 가지고 해서 마라톤인가 보다 했더니 부모님들도 사회도 하지 말아라 이런 말만 하니까 마라톤이다 이러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또 한번 무릎을 딱 치면서 집에서 반성을 해봤습니다. 우리 애한테는 그럼 내가 뭐를 얘기를 했나 했더니 늦게 오지 말아라. 그 다음에 치마를 짧게 입지 말아라.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뇌는 인간의 뇌는 긍정보다는 부정에 너무나 빠르게 반응하게 돼 있다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살아나야 되니까 나한테 위험이 감지되는 거 이런 게 더 빠르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거에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해서 남의 안 좋은 얘기 아니면 부정적인 거 이러면은 바로바로 입력이 잘 되는데 좋은 얘기는 오랫동안 또 안 가고 이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리학자들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정적인 언어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것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의 말로 자꾸 나 스스로도 또 상대방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저도 훈련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부모님들께 한 말씀 올려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드리면 정말 어머님들 만나서 또 우리 학생들을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많이 갖고 있고요. 저도요. 또 그 다음에 있는 게 학사 일정입니다, 어머니. 그래서 학사 일정 있고요. 뒤에 제가 좀 참고하십사 하고 선취업 후진학 재직자 특별 전형에 대해서 지금 올려드렸는데 요게 올해 거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아직 구하지 못해서 작년 자료입니다. 참고해서 보시라고 그냥 올린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 서울시 특성화고 졸업생 임용 세부 내용 아까 요셉이가 한 거 말고 이거는 또 다른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전형으로 그 특성화고 졸업생을 그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는 그 내용이라서 인원은 원래 많지 않습니다.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고졸자 대기업 채용 이거는 제가 사이트에서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했고요. 저도 작년부터 봤는데 그게 만만하게 이렇게 조건이 딱 맞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이제 아이들이 자기 진로를 찾고 할 때 참고하시라고 넣어드린 거고요. 뒤에는 이제 저희가 해외 취업 역량 강화라든지 중소기업 이런 건 참고로 진행되는 그 중요한 사업들 넣어드린 거고요. 맨 뒷장에는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학생 정보, 학교 정보를 확인하세요 해서 어머님들께서 나이스에 가입을 하시면 나이스에서 성적표를 받지 않으시더라도 나중에 성적을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내용 보시고 아마 그 은행 인증서가 있으셔야 될 거더라고요. 요즘은 다 있으시니까 나이스에 가입하셔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가 가정통신문은 따로 보내는 것도 있고 그냥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어머님들께서 자주 방문하셔서 탑재되어 있는 내용 공지사항이나 그다음 가정통신문 보시면 좀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머님들께서 굉장히 취업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해주고 답답해 하시는 것 부분의 하나가 진학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어머님들께서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저도 진학을 담당했다가 지금 업무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제가 그쪽에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단체로 아이들이 그 진학 전에처럼 전부 그 진학반을 모집을 해서 강제로 두드려 패면서 그때는 막 보충 수업을 시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게 다른 방과후가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학을 원하는 아이들은 따로 그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개설이 되면 국영수 과목 개설이 되는 걸 지들이 신청자가 최소한 10명 이상 돼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지가 않아서 개설을 못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내는 제가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전형이 없어진 거는 아니고 올해도 지금 제가 정리를 못해서 올려드리지는 못했고요. 추후 정리되면은 학교의 진학 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올해 어저께
회의 갔다 오신 선생님이 담당 선생님이 갔다 오셨는데 올해 전형 조건이 아예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저는 사실 없어질까봐 이게 없앨까봐 사실 걱정이 됐었는데요. 왜냐하면 재직작 특별 전형이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특별히 특성하고 특별 전형을 둘 이유는 특별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동국대에서 하나가 왔어요. 공문이 왔는데 특성하고 특별 전형을 올해는 안 붙겠다고 돼 있더라고요. 전형 방법 15학년도에는. 그래서 아차 이러면 안 되는데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내심 저 딴에는 좀 걱정이 됐어요. 다른 학교들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희 아이들한테는 조금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제 가져온 책자를 쭉 그냥 한번 훑어만 봤거든요. 그랬더니 특별히 인원이 조금 줄긴 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동국대는 역시 안 뽑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냈던 대학들은 대부분 뽑고 있어서 크게 문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에서 뭐 그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요구할 때 고등학교 성적의 30%를 주로 요구를 하는데 대학교는 사실 수시를 가려고 한다면 1, 2등급이 아니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도 인서울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내신 말고 정시로 간다면 어차피 국영수의 그 수능 성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이게 뭐 어차피 의지력이 굉장히 강하다든지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EBS라든지 이런 인터넷 강좌가 사실은 굉장히 잘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 좀 어려우면 그 방과 후 신청을 하고 언어 같은 경우 국어 같은 경우는 EBS 강좌를 좀 들어도 사실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 강좌를 듣다가 다른 데로 빠질까 봐 우리가 주로 걱정을 좀 많이 하는 거 인터넷 쇼핑을 하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건데 그 EBS라든지 그런 저는 인터넷 강좌를 좀 아이들한테 추천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일단 제가 지금 뭐 저희 아이도 올해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원래 대학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언젠가는 이게 또 이렇게 진로가 바뀔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뭐 죽어도 대학을 간다고 생각했던 해도 안 갈 수 있고 작년에 같은 경우는 저희 7%에 들어온 1등짜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는 사실 대학을 보내고 싶었어요. 서울대학교 정말 보내고 싶어서 들어올 때 서울대학교 제가 그 설명회까지 갔었어요. 설명회 갔더니 5,000명이 왔더라고요. 진짜 저는 제 자식을 위해서는 설명회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 애들이 대학을 간다면 나 같으면 지역균형에서 서울대 그때 한번 떨어져서 우리 학교 애가 떨어지고 나서는 그 다음에 보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대 설명회 언제다 그러면 그 관심도 없었는데 그날은 제가 서울대를 갔어요. 그랬더니 쫙 와서 있는데 1차로 끝나고 2,500명 정도 끝나고 나가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안 나가시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그러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차까지 합치면 한 5,000명 정도 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옆에 이제 앉아서 들으니까 서울대를 지역균형으로 해서 얘를 보내야겠다. 그래도 얘가 공부를 좀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싶었는데 그 친구는 대학을 안 가고 올해 맞춤반으로 해서 프로그래머로 가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잘한다고 회사에서 칭찬을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이제 대학 진학하는 것보다는 취업하는 게 더 원하는 바다 이런 식으로 진로를 바꾸더라고요. 들어올 때는 대학 진학한다고 해서 저하고 상담도 했었고 하는데 중간에 이제 진로를 취업 쪽으로 바꿔서 가고 뭐 대학을 안 간다고 했던 애들도 진학을 한다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아이들은 진로가 바뀌는데 중요한 거는 뭐든지 어떤 분야에서든지 정말 열심히 하나를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게 이쪽 방향이었었는데 이쪽에서라도 사실 우리 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애는 중학교 때 공부를 아주 못하는 편은 아니었는데요. 그렇다고 뭐 수재는 아니었었어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빵을 굽는다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빵을 굴 줄 알고 저도 꿈을 같이 키운 거예요. 그럼 나도 바리스타를 배우면서 나도 옆에서 그럼 커피 타주고 뭐 이런 거 해야지. 그러고서 같이 저도 막 학원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고3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딱 올라와서는 거의 중간 정도 성적만 유지하고 저도 막 닥달은 안 했어요. 뭐 과외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안 하고 프랑스 제과제빵 전문 학교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프랑스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일부러 갔다 오고 학교가 뭐 이렇게 지방에 있는 거지만 그래도 그 제과제빵 쪽으로는 어느 정도 세계적으로 좀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졸자의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전문 학교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전문 학교 정도의 그런 그 학교 레벨인데 그래도 지가 가겠다고 하니까 전 대학 보낼 거 아니면 그럼 공부로 승부할 거 아닌데 공부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나라에서 공부로 승부를 건다는 거 너무 힘드니까 그래 그러면 빵을 굽겠다 하니 그럼 그쪽으로 나가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럼 지내라 이러고서는 중간 정도 성적 그냥 내비뒀어요. 그리고 프랑스어만 시켰거든요. 근데 3학년 때 되더니 자기가 어깨가 아픈데 병원을 갔어요. 선천적으로 탈골, 어깨 탈골 여자인데 탈골이기 때문에 심한 무거운 걸 들거나 하면 안 된다.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빵을 굴 수가 없다고 수시를 쓰는 그 시점에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도끼 눈을 뜨고 너 지금까지는 대학 안 간다 그래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러면 너는 요번에 대학 제대로 못 들어가면 일단 그 기숙학원에 잡아놓겠다. 제가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대로 따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프랑스어를 열심히 해서 아주 뭐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냥 인문계에서 엄청나게 과외하고 노력하고 해도 뭐 갈까 싶은 그런 학교 그냥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든지 열심히 하나 하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길은 어딘가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졸업한 친구들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우리는 공대밖에 못 가. 제가 이렇게 여학생이었는데 공대밖에 못 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사회복지가 하고 싶대요. 근데 안 된다니까? 그럼 방법은 돌아서 가는 방법이 있어. 그랬더니 얘가 전기공학과를 갔어요. 인천대 전기공학과를 갔는데 그때 가서 이제 학교에 자주 오고 이제 제가 개인 상담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와서 야 교수님들께도 잘 보이고 또 선배들한테도 잘 보여야 취직하니까 너네 취직 어디 한다디? 그러니까 전기공학과니까 여학생인데 통신공사 이런 데 선배들이 많이 한대요. 그럼 교수님한테 잘 보이고 선배들한테 잘 보이고 편지도 쓰고 교수님한테 방학 때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자기네 학교 교수님한테 편지를 쓴 게 아니라 이대 교수님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뭔가 했더니 아프리카로 봉사활동도 다니고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친구가 개인적인 사생활이지만 어머님께 도움이 되신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거의 기초생활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러면 대학 가기도 힘들고 대학원까지 간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대학은 사실 돈을 막 대줘요. 나라에서 실제로. 그렇지만 어려울 텐데 그래도 본인이 처음에는 통신 쪽으로 가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사회복지 쪽이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지 1년 휴학을 하더라고요. 휴학을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실제로 우리 학교 다닐 때 수능을 봤는데 수능 성적 영어 5등급 나왔어요. 그래서 5등급 나와서 인천대 갔는데 대학교 가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번역 아르바이트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게 없다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그리고 인천대 교수님한테 편지 쓴 게 아니라 막 이대 교수님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막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그 대학원 넣는다는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그래서 막 울면서 전화 야 너 왜 울어? 뭐 잘 안 됐어? 그랬더니 붙었어요. 막 이러면서 좋다고 전화를 한 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대 대학원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하느라고 밤중에도 집에 거의 못 들어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어머님 자녀들도 그렇고 일단은 나는 대학을 안 갈 거니까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아니면 나는 대학을 갈 거니까 이 전공 분야는 뭐 할 필요가 없어.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어. 이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아니면 잘하는 거를 또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은 다른 방향에서도 길이 또 생기는 것 같고 굉장히 감사할 일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들께서도 물론 저하고 비슷하게 뭐 그 정도의 인생을 사셨을 것 같아서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하셨을
힘들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도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또 해주시고 하시면 아이들도 변화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좋은 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학 부분도 그렇게 좌절만은 아니더라. 어제의 상황을 보니까 예년보다 뭐 몇 명 정도 줄은 거는 있지만 훨씬 뭐 이렇게 안 뽑고 하는 건 아니고 또 하나 또 좋은 점 뭐냐면요. 반대로 이게 부정이 있으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홍대를 간 친구가 올해 2월 달에 홍대를 간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의 성적은 예년에 홍대의 성적은 전혀 갈 수가 없는 홍대 컴공을 갈 수가 없는 성적이었어요. 그런데 얘가 성적이 의외로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안 나왔는데 배짱으로 하나 하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으로 넣자. 그래서 배짱으로 홍대를 넣은 거예요. 나머지는 가톨릭 경기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넣고. 근데 가톨릭 경기하고 홍대하고는 지금은 네임밸류를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좀 그렇거든요. 근데 홍대를 넣었는데 홍대를 붙은 거예요. 그것도 예비로 붙은 게 아니라 정시로.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구체적으로 분석은 안 했지만 일단 특성하고 취업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좋은 애들이 우리 학교 7%짜리 중학교에서 7%로 우리 학교 들어온 친구도 지금 취업을 한 판이잖아요. 10몇 프로 들어온 애들도 취업을 했고 하다 보니까 다른 학교도 그런 경향이 지금 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저 같아도 그랬어요. 제가 부모라도 얘가 만약에 공무원이 됐고 아니면 삼성이 됐어. 그런데 어디 뭐 대학을 갈 기회가 있어. 그러면 우선에 대학은 나중에 가도 되니까 직장을 먼저 잡을 것 같거든요. 저 같아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또 직장으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대학에서 이게 좀 이렇게 커트라인에 변수를 주는 경우도 있구나.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전화위복이 된 그런 케이스가 또 되더라고요. 해서 그렇게 어머니들께서도 낙심하시지 마시고 또 담임 선생님 통해서 또 이렇게 뭐 홈페이지 통해서 아니면 전화상으로라도 상담 주시면 성심성의껏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 드릴 거니까 너무 섭섭해하시거나 뭐 좌절하시거나 하시지 마시고 또 그 분야에서 그 필요한 분야에서 좀 이렇게 질문 주시고 해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진학 게시판에다 올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